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진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Anomaly Detection of Time Series with Smoothness Inducing Sequential Variational Autoencoder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Multivariate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을 위한 모델인 Smoothness Inducing Sequential VA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현실 데이터 같은 경우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어노말리가 포함되어서 모델이 잘 학습되지 않는 것을 고려를 해서 시퀀셜 VA에 모델의 스무스니스를 강제하는 레귤러라이저를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풋 데이터가 완벽히 클린한 데이터라는 가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모델의 기반이 되는 VA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를 기반으로 SIS VI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은 보시는 것처럼 M개의 센서로부터 T시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이상치를 탐지하는 태스크입니다. 데이터와 디텍션 세팅의 특성에 따라서 태스크가 몇 가지 갈래로 구분이 되는데 레이블 유무와 학습 시 앱노말 이그젬플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스드는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노말, 앱노말 모두를 사용하여 학습을 합니다. 보통 노말이 더 적기 때문에 클래스 임밸런스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뉴럴 네트워크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레이블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방법은 노말에 대한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에 대해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원클래스 SVM이나 오토인코더 등이 있고 보통 노말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하는 모델들이 많이 쓰입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확실히 노말인지조차 보장되지 않고 레이블이 아예 없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이를 unsupervised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대다수가 노말이라고 가정을 한 후에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노말리의 레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 세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특정 구간을 어노말리로 레이블링할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각 시점의 이그젬플이 어노말리인지 아닌지를 디텍트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브시퀀스 레벨의 디텍션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포인트 레벨의 모델을 학습한 뒤 연속되는 구간을 어노말리로 판단하도록 서브시퀀스 레벨로 모델을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논문에서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한 디텍션 또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 레벨의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기반이 되는 VA는 Variational Autoencoder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분포 자체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데이터 X가 생성되는 과정을 두 개의 확률 모형, 즉 PY와 PX 기분 Y로 정의를 하고 베이즈 룹을 사용해서 PY 기분 X를 간접적으로 도출하는 모델을 가리킵니다. 이는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과 구분이 되는 개념인데 잘 알고 있으시지만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인풋 데이터로부터 정답 Y를 아웃풋으로 뱉는 모델을 직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예로 들면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결정 경계 자체를 왼쪽처럼 학습을 하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각 클래스의 데이터가 생성될 확률 분포 자체를 학습을 해서 X일 때 Y일 확률을 계산을 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학습된 확률 분포를 살펴보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주어진 X에 대한 Y의 확률을 직접적으로 학습을 해서
x가 주어지면 그 레이블의 확률을 디스크리미너티브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각 클래스별로 주어진 데이터가 생성될 확률인 px 기분 y를 학습해서 아래의 베이지 룰에 의해서 x에 대한 클래스 확률을 보시는 것과 같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인풋 데이터가 생성될 확률 px를 이제 신경망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모델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라는 의미는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방식을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명시적으로 이제 덴시티를 학습하고자 하는데, 이를 어프록시메이트를 해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오토인코더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인코더를 통해 레이턴트 벡터가 따르는 분포의 U와 시그마를 학습을 하고, 이 분포에서부터 Z를 샘플링을 해서 이 샘플링된 Z가 주어졌을 때 X가 따르는 확률을 디코더가 학습을 하게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VAE 모델을 시퀀셜하게 확장을 시켜서 여기에 특별한 레귤러라이제이션 방식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VAE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VAE가 제너러티브 모델인 만큼 이 모델의 목적은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을 해서 이 인풋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의로 정의할 수 있는 어떤 확률 분포 p 세타 z를 프라이어로 가지는 z로부터 p 세타 x 기분 z 디코더를 통해 관측지 x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식적으로 정의를 하면 p 세타의 확률 분포를 가지는 z로부터 x가 생성될 확률인 라이클리우드를 모든 z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를 해준 마지널 라이클리우드 p 세타 x를 최대화하는 문제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p 세타 x를 계산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주어야 모델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p 세타 z는 가우시안같이 알려진 분포로 가정하면 계산이 가능하고, p 세타 x 기분 z는 z를 인풋으로 받아서 디코더가 학습하게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z가 샘플링 되는 값이기 때문에 모든 z에 대해 이를 적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트랙터블하게 돼서 모델 학습이 어렵게 되었는데, 그래서 포스테리어 pz 기분 x를 통해 가지고 있는 x로부터 z를 먼저 학습을 해서 이 z에 대한 라이클리우드를 계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즈 룰에 의해서 픽을 변형하면 이제 아래와 같은데, 이 포스테리어는 라이클리우드와 프라이어의 곱을 이제 p 세타 z로 나눈 값이 되는데, 여기서 p 세타 x가 이제 여전히 계산 불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포스테리어를 계산하는 것이 또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사용합니다.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란 인터랙터블한 포스테리어를 구하기 위해 이를 분사하는 확률 분포 Q, 파이, Z 기분 X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VAE 구조에 적용을 해보면, 먼저 VAE의 목적인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 디코더는 임의의 확률 분포를 따르는 Z로부터 인풋 데이터 X를 생성하는 P 세타 X 기분 Z를 모델링을 하고, 여기서 필요한 이 Z를 구해주기 위해서 인코더는 PZ 기분 X를 알아야 되는데, 이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분사하는 Q 파이 Z 기분 X를 모델링을 해서 그 P 세타 Z 기분 X를 근사하여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코더가 하는 일은 인풋 데이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VA의 학습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x의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이 VA의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이때 이 z가 인코더가 학습한 q파이 z 기분 x를 따르는 z로부터 이 값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 로그 값은 오른쪽과 같이 z에 대한 expectation으로 다시 정의가 됩니다. 이 상태로는 지금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씩 전개해 가면서 최종 로스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위와 같이 정의된 라이클리후드를 베이즈 룰에 따라 이렇게 아래와 같이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계산 가능한 분포, q파이 분포를 이제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해주게 되고, 파란 색깔 이 텀을 첫 번째 텀으로 빼고 이제 q세타 z와 p세타 z와 q파이 z 기분 x를 이제 두 번째 텀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 분홍 색깔을 이제 마지막 텀으로 빼면 이 세 번째 식과 같이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텀과 세 번째 텀을 쿨백 다이버전스로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마지막 식에 의해서 이제 가능합니다. q파이 분포를 따르는 z에 대한 로그 p세타 z분의 q파이 z 기분 x의 expectation은 연속 확률 분포의 expectation 정의에 의해서 오른쪽과 같은 적분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z에 대한 확률을 이제 곱해주는 형식이 되는데, 이 형식을 다시 살펴보면 두 확률 분포의 차이에 대한 매트릭으로 사용되는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두 번째 텀은 이제 p는 q 파이 z 기분 x, 그리고 여기서의 q는 p세타 z가 z인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로 재정의가 되고, 세 번째 텀도 마찬가지로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로 치환됩니다. 각 텀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텀은 디코더 자체로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고, 두 번째 텀 또한 사전에 정의된 p세타 z와 인코더가 학습한 q파이 분포 간의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세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p세타 z 기분 x가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분포 간의 그 차이를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가 두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은 로그 p세타 x에 대한 로어 바운드가 되고, 이 값을 최대로 하는 것이 곧 p세타 x를 최대화하는 것이 됩니다. 이 값은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최대화하는 것이 이제 p세타 x를 최대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 자체를 이제 최소 이 값보다는 큰 값이 되게 큰 p세타 x가 되게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랙터블한 로어 바운드라고 해서 엘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로스 펑션을 재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VA는 이 엘보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텀은 관측치 xi가 인코더를 지나서 샘플링된 zi의 매핑이기 때문에 이 zi가 디코더를 통과했을 때 다시 관측치 xi가 생성될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 x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텀은 x가 따른다고 가정한 진짜 트루 디스트리뷰션 p세타 z와 실제 관측치 xi에 대해서 학습된 q파이 z 기분 x가 유사해야 함을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코더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VAE는 input x에 대해서 인코더는 q파이 z 기분 x를 학습해서 이 분포의 뮤와 시그마를 아웃풋으로 내놓고 이 뮤와 시그마를 가지는 확률 분포로부터 z를 샘플링합니다. 샘플링된 z가 주어졌을 때의 x의 확률인 likelihood를 디코더가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하는 것은 이 엘보를 최대화하는 그러니까 네거티브 엘보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x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은 디코더로부터 학습된 p 세타 x 기분 z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바빌리스틱한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VA의 학습 방식을 알아보았고 실제로 로스에 대해 학습할 때 취하는 전략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다시 Q에 대한 적분값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를 이제 몬테카를로 기법을 위해 계산을 간소화합니다. 이 방법은 Z를 L번 샘플링을 해서 이에 대한 로그 값의 평균을 내는 방법인데 뉴럴 네트워크 자체 학습이 매우 계산량이 많이 필요한데 샘플링까지 L번을 해야 하면 계산량이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L을 1로 Z를 한 번만 샘플링해서 이 값 자체를 expectation으로 간주해서 학습을 합니다. 두 번째로 레귤러라이저를 위한 가정인데 인코더의 분포를 다이아고널 코베리언스를 가지는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고 Z의 프라이어를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면 기존의 콜백 라이브러 다이버전스를 아래와 같이 간단한 식에 의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들을 취해서 VAE는 분포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이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는 뮤와 시그마를 가지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Z를 샘플링해서 샘플링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샘플링하는 과정을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트릭입니다. 실제로 뮤와 시그마를 따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Z를 실제로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평균은 0 그리고 코베리언스는 이제 i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 이런 입실론 i를 정의를 한 후에 이제 매핑된 뮤와 시그마에 입실론만큼 곱해서 어떤 가우시안 분포가 있을 때 실제로 샘플링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가우시안 분포에서 Z를 샘플링하는 과정을 이와 같이 계산 가능한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VA를 학습을 하면 이제 인풋 데이터에 대해 학습을 하면 이 인풋에 대한 리컨스트럭션된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스무스니스 인듀싱 시퀀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에서의 어노말리 디텍션을 위한 모델이며 타임 시리즈의 템포럴 스트럭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도입한 시퀀셜 VA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이 이제 스무스니스 프라이어인데 언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이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에도 앱노멀 이그젠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를 잘 다루기 위해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위한 스무스니스 레귤러라이저를 도입을 해서 앱노멀 이그젠플에 의해서 변화되는 뮤와 베리언스를 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에 따라 다이나믹한 트레시홀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인풋 X에 대해서 각 타임 스텝별로 확률 분포 자체를 추정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특정 시그마만 설정을 해주면 트레시홀드의 절대값은 그 분포의 시그마 값에 따라서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식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m개의 시퀀스를 가지는 t기간의 타임 시리즈를 x1부터 t까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타임 시리즈는 어노말리를 포함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시점의 xt는 트루 시그널 ft의 논스테이셔너리한 노이즈, 즉 베리언스를 더한 값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xt가 ab노말이면 노말일 때의 값보다 훨씬 차이가 나는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표현해 준 것이 it와 et의 이제 엘레멘트 와이즈 멀티플라이를 해서 더해준 이 마지막 텀이 됩니다. 그래서 어노말리일 경우엔 어떤 예외적인 값을 더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왼쪽의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VA를 학습시켜 X가 생성된 분포를 그려보면 가운데 플랫과 같이 이 분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살펴보시면 각 포인트에 대해 이 가운데 가장 진한 부분이 뮤가 되고 이제 베리언스도 시간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 위에서 만약 실제 데이터가 작은 확률 값을 가지면 여기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어노말리로 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텍션을 목표로 시퀀셜 VA를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VA와 마찬가지로 인풋 X의 확률 분포를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같고 여기서 데이터 포인트 하나에 대한 생성 확률이 아닌 t기간 전체 데이터를 생성할 확률을 학습하고자 하는 점이 스탠다드 VA와 다릅니다. 이전 시점의 X 또는 Z가 현 시점의 확률 분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반영할 템포럴 스트럭처를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정의한 VA의 오브젝티브와 같이 인풋만 이제 시퀀스로 바꿔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PX를 베이즈 룰에 의해 똑같이 오른쪽과 같이 정의를 하면 분모가 시퀀셜 VA의 인퍼런스 모델이 되고 분자를 다시 팩토라이제이션 하면 제너러티브 모델과 레이턴트의 프라이어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퀀셜 VA에 대해 로스를 정의하면 아래의 식과 같은데 기존의 VA의 로스는 제너러티브 모델의 학습한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로 정의하고 인코더가 학습한 Q, 파이, Z 기분 X와 Z의 프라이어의 콜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를 구해서 그 둘의 합으로 그 로스를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시퀀스 인풋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의를 해주면 이 아래와 같은 로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분포들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RNN을 통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Q파이 Z 기분 X를 학습을 하는 인코더입니다. 이 Z와 X는 길이 T의 이제 시퀀스가 되는 것이고 인풋 시퀀스에 대해서 총 3가지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샘플링된 ZT를 인풋으로 받아서 GRU에 의해 현재 히든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때 Z는 그냥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피처 익스트랙터를 거쳐서 유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 히든 스테이트 값과 현재 시점 관측지 XT를 받아서 이제 인코더에 태우면 Z의 분포 Q파이 Z 기분 X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따라서 아웃풋으로 이 확률 함수의 민과 베리언스를 아웃풋으로 뱉고 그럼 이 민과 시그마를 가지는 디스트리뷰션에서부터 이제 Z를 샘플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전에 정의할 Z의 프라이어도 학습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서 프라이어를 계산하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프라이어 분포의 뮤와 시그마를 이 아래 식과 같이 도출합니다. ZT는 이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연산이 수행되는데 이번 식에 의해서 X가 주어졌을 때 Z가 따르는 확률 분포 Q파이 Z 기분 X가 계산이 가능해지고 3번식에 의해서는 ZT가 따르는 프라이어 또한 학습이 됐으므로 이 또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히든 스테이트 업데이트는 1번식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 두 확률 분포를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코더의 인퍼런스 로스가 계산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디코더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샘플링된 ZT와 GRU의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서 이제 P세타 X 기분 Z의 U와 시그마를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풋으로 들어오는 베리어블 ZT는 피처 익스트랙터를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P세타 X 기분 Z의 포스테리어가 계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모든 t 시점에 대한 로그의 포스테리어를 합산해주면 제너러티브 모델의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인풋 시퀀스가 들어오고 인코더에서 순서 정보를 고려해서 학습이 된 Z의 확률 분포 Q 파이 Z 기분 X로부터 각 시점마다 U와 시그마를 아웃풋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샘플링된 Z가 다시 디코더로 들어가고 다시 순차적으로 P세타 X 기분 Z의 뮤와 시그마가 계산이 돼서 이제 그것을 아웃풋으로 가집니다. 이렇게 인풋 시퀀스에 대해 학습했을 때 문제는 이 인풋 시퀀스에 어노말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로스 펑션이 모든 시점에 x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에러의 합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앱노멀에 대해서도 이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려고 이제 학습된 P세타 X 기분 Z의 민이 이제 바이어스드 되거나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민 자체가 이 앱노멀 쪽으로 바이어스드 되거나 베리언스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디코더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의 스무스니스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어노말리에 대한 학습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제 보시는 가정에 따르는데, 어떤 트루 시그널 F에 대한 이 펑션은 매우 작은 영역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이제 스무스니스 프라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연속된 시점의 트루 시그널, 즉 추정된 분포는 크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스무스니스를 추가하여 모델링을 하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라도 분류에 대한 확률 분포가 데이터가 조금 변화할 때 그 확률 분포 자체가 확 변하지 않고 이제 그 데이터 크기를 이제 고려해서 완만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멀 데이터 사이에 크게 튀는 값을 가지는 어노말리가 있어도 분포가 이것만큼 이제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게 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전통적인 통계에서 모델의 스무스니스를 모델링하는 방법은 이제 이 식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각 시점에 대해 트루 시그널 함수와 실제 관측지 yt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트루 시그널의 k 오더 디퍼런셜을 값 또한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트루 시그널 펑션이 연속된 지점에서는 이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텀은 트루 시그널이 이제 관측된 yt를 잘 근사하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고, 이 스무스니스 크라이테리언은 실제 관측값 yt에 상관없이 시그널 자체가 계속 스무스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로스 텀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이퍼파라미터 람다를 도입을 해서 이 둘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VAE에도 디코더가 학습하는 P세타를 스무스하게 해서 어노말리 인풋에 대해 로버스트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스무스니스 크라이테리온을 로스에 추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퍼런셜을 그대로 로스 값에 추가를 하면 잘 작동이 안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정의는 디터미니스틱하게 도출된 ft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값인데, VAE는 이제 확률 분포 자체를 추정하게 되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스무스니스를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너러티브 모델에 맞게 스무스니스 레귤러라이저를 이 논문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과정 자체는 앞선 스무스니스 정의와 같이 VAE가 학습하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시간에 따라 스무스하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의 이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인풋 x에 대해 복원된 x햇의 probability에 대해서 스무스니스를 정의를 했는데, 그 연속된 시점에서 각각의 x햇에 대한 그 probability의 거리를 스무스니스 로스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두 분포 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콜백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SIS VA는 로스 펑션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스무스니스 프라이어를 도입하기 전에 이제 그 시퀀셜 VA의 로스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xt-1 햇의 분포와 이제 피세타 분포와 그리고 t 시점의 분포 사이의 콜백 레귤러 다이버전스 값을 로스로 추가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이제 그 리컨스트럭션과 인퍼런스 로스와의 트레이드 오프를 조절해야 하므로 람다를 도입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됩니다.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는 1부터 t 시점까지 시퀀스를 한 번에 넣으면 계산량 등의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해서 시퀀스에 대한 윈도우를 만들어서 이를 데이터셋으로 해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학습된 SIS VA가 실제 인퍼런스 시 어노말리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여타 모델들과 같이 앱솔루트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어노말리 스코어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x에 대해 리컨스트럭트된 x햇을 디코더가 학습한 p세타 x 기분 z의 뮤로 정의를 하면 아래와 같이 xm,t-μm,t로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μm,t를 이 가운데 파란색 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 학습한 넌스테이셔너리한 베리언스 정보, 여기서 이 베리언스 정보를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 그래프와 같이 단순히 이제 평균과의 절대적인 거리에 의해서 어노말리 스코어가 계산되고, 그러면 포인트 B는 베리언스 충분한 이 확률 분포 안에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노말리로 판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너러티브 모델에서는 리컨스트럭션 프로바빌리티를 어노말리 스코어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Q파이 Z 기분 X를 따르는 Z로부터 P세타 X 기분 Z의 확률의 네거티브 로그 값을 어노말리 스코어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Z에 대한 샘플링을 진행해야 하는데, 기존의 VA처럼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그냥 스탠다드 VA와 달리 하나의 윈도우 내에서 연속적으로 Z를 샘플링하고 이 Z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 내에서의 모든 시점에 대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해서 L분의 1로 나눠서 계속 더해주고 이 과정을 L번 반복해서 최종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실험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S VA와 비교할 모델로는 전통적인 통계 기반 모델인 ALMA, LDS, 그리고
딥 제너러티브 모델인 도넛, 스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SISVA-P는 리컨스트럭션 프로바빌리티를 어노말리로 사용하는 모델이고, 이 SISVA-0는 앱솔루트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더, 디코더의 히든 디멘전과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모든 데이터셋에 동일하게 고정했고, 스무스니스 파라미터 람다는 실험을 통해서 이제 0.5로 고정을 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비교 모델인 도넛 같은 경우에는 어노말리 레이블이 약간 필요하고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약간 변형을 하였는데, 어노말리 레이블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완전히 그 레이블 정보를 주지 않고 학습을 했고,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각 베리어블에 대해서 유니베리에이트 모델을 학습을 한 후에 어노말리 스코어를 합산하거나 멀티베리에이트를 이제 플래튼해서 모델을 한 번에 태우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후자가 성능이 좀 더 좋아서 후자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생성된 데이터, 실제 데이터 모두에 대해 수행을 했는데, 먼저 그 합성된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이터셋은 이제 아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었는데, 가우시안 프로세스로부터 이제 100개의 디멘전을 가지는 시퀀스를 이제 랭스 200의 시퀀스를 생성을 했고, 각각의 그 시퀀스들은 논스테이셔너리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지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서 그 노이즈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노말리 그 레이블링을 위해서 베르노이 분포, 각 시점에 대해서 베르노이 분포를 따르게 해서 어노말리인지 어노말리가 아닌지를 이제 확률 분포로 정의를 해서 어노말리의 비율을 조절을 했고, 어노말리라고 마스킹된 시점의 밸류를 이제 어노말리이기 때문에 다른 노멀 데이터와 달리 이제 크게 튀는 값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이제 그 해당 시점의 밸류에 비례하는 값을 곱해줘서 이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탐색해 본 결과입니다. 먼저 인풋 데이터셋에 어노말리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는데, 앱노멀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앱노멀에 대해서 삐딱이 학습이 돼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모델이 어노말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이 떨어졌지만, SISVA는 어노말리 비율에 가장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였고, 성능 자체도 이제 가장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람다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았을 때, 그 람다에 따른 경향성은 특정 지을 수는 없고 0.5일 때 가장 좋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렴에 대해서 살펴보면, 콜백 라이블러 레귤러라이저를 사용하면 디코더가 템포럴한 스무스니스 과정을 따르는 시퀀스를 생성하도록 학습되기 때문에 어노말리 패턴에 오버피팅 되지 않게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렴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빨간색이 가장 안정적으로 수렴이 되고 있고, 그 변동 자체는 그 인코더와 디코더가 번갈아가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이 VA의 그 본질적인 그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백 라이블러 레귤러라이저를 사용을 했을 때, 즉 스무스니스 그 레귤러라이저를 사용을 했을 때 AUPRC의 변동이 가장 작다고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총 5가지 셋에 대해 실험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셋과 이제 AUROC, AUPRC, F1 스코어에서 이제 SISVA 프로바빌리티를 어노말리 스코어로 사용하는 이 모델이 거의 대부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근데 A2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 에러를 사용하는 경우와 프로바빌리티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A2 데이터 자체가 non-stationary한 베리어블을 가지기 때문에 굳이 프로바빌리티를 그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적당한 성능이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IS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닐라 VAE에 스무스니스 레귤러라이저만 적용을 한 경우인데, 시퀀셜 A1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한 그 특성을 반영을 하지 않는 모델을 사용해도 적당한 성능, 가장 좋은 성능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3, A4, 그리고 mu, PMU 같은 경우에는 그 민과 베리언스가 모두 non-stationary 하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 어쌔션이 필요한 이 알마의 성능이 가장 좋지 않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VA-S의 성능이 준수하며 그리고 템포럴 스트럭처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스무스니스 프라이어 레귤러라이저가 작동을 했다고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뭔가 이에 대한 보다 정당한 비교를 하려면 아예 이 시퀀셜 특성과 스무스니스를 동시에 반영한 이 모델들과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바닐라 VA와 성능을 비교했어야 뭔가 더 정당한 성능 비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능 자체도 다른 전통적인 방법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 스무스니스 레귤러라이저를 시퀀셜 스트럭처가 없는 모델에 사용했을 때도 좋은 성능을 낸다는 주장은 약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법론별 랭크를 그려봤을 때 SIS VAE-probability가 세 가지 지표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순위를 기록했고 순위의 베리언스 또한 작은 것을 보면 로버스트하게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AUROC보다 프리시전 앤 리콜 커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PR 커브는 노말을 판단한 경우에 별로 집중을 하게 되지 않아서 어노말리 디텍션, 노말로 판단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어노말리 디텍션에 좀 더 적합해서 이제 PR 커브에 더 집중을 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PR 커브를 기준으로 하면 SIS VA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도넛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본적으로 유니베리에이트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베리어블 간의 상관관계가 잘 고려되지 않아서 약간 다른 모델들과 다른 학습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1 데이터셋에 대한 어노말리 디텍션을 실제로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레벨과 서브시퀀스 레벨 두 가지 다 살펴보는데, 두 가지 레벨의 디텍션 모두 다 스토어와 도넛 같은 경우에는 앱노말의 분포까지 학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앱노말 부분에 이제 크게 그 바이어스 되거나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SIS VA 같은 경우에는 크게 튀는 부분이 있어도 다른 노말 데이터와 비슷한 양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해보면 다른 모델들은 이제 펄스 알람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데 SIS VA는 노말일 때 어노말리 스코어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앱노말일 때 그 노말일 때와 어노말리 스코어의 차이가 매우 커서 그 디텍션에 더욱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브시퀀스 레벨의 어노말리 디텍션은 이제 310점 정도의 어노말리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제 다른 두 모델들은 학습할 때 이 분포 자체를 배우게 됩니다. 이 시퀀스가 길면 길수록 더욱 그 치우친 분포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SIS VA는 그 꽤 많은 부분이 어노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 분포를 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리언스는 약간 커졌지만 그 미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텍션 해보면 그 어노말리인 부분은 이 분포에서 이제 가장 매우 낮은 그 생성 확률을 갖기 때문에 어노말리 스코어가 가장 커서 이 부분이 바로 디텍트 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방법론은 그 어노말리의 분포 자체를 학습해서 실제로 그 어노말리가 학습된 분포에서 매우 큰 값을 가져서 어노말리 스코어가 작기 때문에 잘 디텍트하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말일 때도 어노말리 스코어가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여러 센서로부터 수집된 현실의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는 앱노멀 이그젠플을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점의 이그젠플이 노멀임을 가정하는 대부분의 언슈퍼바이스드 방법론들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통계의 스무스니스 프라이어 개념을 딥 제너러티브 모델에 도입한 것이 이 모델, 여기서 제안한 SIS-VAE입니다. 스무스니스 레귤러라이저가 논스무스한 분포를 학습하는 것을 규제를 해서 트레이닝 셋의 어노말리에 더욱 로버스트한 어노말리 디텍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트루 노멀 이그젠플의 변동이 매우 심할 경우 노멀 이그젠플에 대한 학습이 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 파라미터인 람다 서치가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람다가 m개의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값을 일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퀀스마다 변동성이 다를 경우를 좀 고려하지 못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머신러닝 네트워크의 로버스트니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무스니스를 추가하는 많은 방법론들이 있었고, 오늘 말씀드린 SIS-VAE도 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이 논문에서는 현재 스무스니스 컨스트레인트는 새로운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가 부족한 방향으로 각각 정의되기 때문에 이보다 데이터나 태스크 러닝 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스무스니스 메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무스니스를 어떻게 모델에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탐색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저자의 후속 논문은 시퀀셜 VA를 이용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관한 연구인데, 시퀀셜 VA를 어노말리 디텍션 뿐만 아니라 포캐스팅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논문은 다음과 같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